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 한번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형인 태분한 등가 회로하고 노튼 등가 회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전원 소스의 기본적인 폼이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이렇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TH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지방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생성해서 이거를 도시까지 갖고 온다고 했죠. 그러면 도시까지 갖고 오는데 이 라인에서 어떤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가 모델을 할 수 있다, 전원 소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우리가 적용하면 이런 거를 우리가 커런트 전류원으로 해갖고 이렇게 요거 전류 IN 곱하기 여기 RN 해줘서 이거 곱해지면 이놈이 VTH가 되는 거고, RN은 여기 똑같은 게 그대로 온다 라는 게 이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태분인 등가 회로입니다. 태분인 등가 회로는 뭐냐? 그것도 간단해요.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원자력 발전소 얘기를 했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뭐를 갖고 온다? 에너지를 갖고 온다. 그냥 우리 단순하게 어떤 전원이라고 합시다. 전원. 자, 전원을 갖고 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원을 갖고 오는데, 이게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가 있는 그 집까지 라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집에도 가고, 다른 도시에도 가고, 막 이렇게 막 분산돼서 올 거라고요. 근데 결국 우리 집에서 봤을 때는 여기 벽에 있는 우리, 그 전원 코드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컴플렉스, 복잡해. 우리가 밖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전원 코드 두 개만 딱 있어서 여기다 이제 꽂아서 쓰는데, 실제 안에 이 내부 구조를 보면 이게 서울에도 가고 부산에도 가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전선망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복잡한 거를 고려하지 말자. 이게 뭐가 있던 간에 고려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 전원 꽂아서 했으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게 볼테지 소스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저항, 로스, 그 전원을 갖고 왔을 때 로스, 이게 왜냐면 기니까 어떤 그 저항이 있으니까 이거를 RTH하고 이걸 VTH라고 넣어서 이렇게 단순화하자. 그리고 여기 어떤 박스 안에 이렇게 돼 있다 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전원 콘센트 꽂는 이 전원 코드 두 개만 보이게끔 정리해 주는 거. 이거를 태분인 등가 회로라고 합니다. 즉 여기 어떤 복잡한 회로들이 있어.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게 각 지역 미국에도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막 이 전력망이 뻗어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우리가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우리 그냥 밖에서 집안에서 봤을 때 그 콘센트 전원 코드 그냥 구멍 딱 두 개 있는 거 거기 꽂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무슨 상관이야? 복잡하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화하자라는 게 이제 태분인 등가 회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태분인 등가 회로, 이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태분인 등가 회로하고 연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그림 한번 볼까요? 예제 문제를 보면 네트워크 A가 있고 네트워크 B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를 배웠죠? 그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에 하면 12 나누기 3을 하면 여기 4A가 되고, 이 저항을 그대로 오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자, 봤더니 이거 병렬이야. 병렬이니까 이거 합쳐주면 2옴이 되고 이거 4A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이건 전류에 대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니까 이 4A가 여기로 간다고 하면 8V죠. 그러니까 8V가 오고, 그 다음에 이게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의 일반적인 꼴이 전원 소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2옴이 이제 그대로 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7옴이 하고 2옴하고 어떤 관계? 직렬 관계. 그럼 하나로 합쳐지죠. 그럼 9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8V 9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전원을 전류로, 그 다음에 전류를 다시 전원으로 해서 해줬는데, 우리 이런 복잡한 과정 거치지 말고 한 번에 태분인 등가 회로를 구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요렇게 실제로 네트워크 A를 보면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잖아요. 복잡하게. 근데 우리가 이거를 태분인 등가 회로로 하면 우리가 어떻다고 했죠? 우리가 밖에서 이것만 봤을 때 요놈이 이런 꼴, 기본적인 꼴로 바꿔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 번 하지 않고 한 번에 태분인 등가 회로를 구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자, 먼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로드를 없앱니다. 요 로드를. 이걸 없앤다. 리무브 합니다. 자, 로드를 없애면 이게 어떤 회로가 되지? 오픈 회로가 되는 거. 오픈 회로. 그럼 오픈 회로가 되면 이 로드를 없앤 요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흘러야 안 흘러요. 오픈이기 때문에 안 흐르죠. 그렇다면 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결국 여기에 전압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전압. 그쵸?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전류가 안 흘러서 그러면 VTH가 8V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전압을 구했으면 그 다음 뭘 구해야 되죠? 여기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저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순수하게 우리가 저항을 요 모르는 네트워크 A라는 거, 그 안에 있는 순수한 저항을 구하려면 우리가 여기다가 테스트 전압을 구합니다. 테스트 전압, VTH라는 테스트 전압을 인가하고 우리가 여기서 ITH라는 어떤 테스트 전류가 흘러간다고 해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항을 ohm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 어떻게 구하는지요? 이게 테브닌 등가회로의 이제 저항이죠. 그러니까 ITH, VTH로 이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서 테스트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흘러가는 우리가 전류의 양을 알면 우리가 ohm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이 네트워크 A에 있는 저항을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네트워크 A에 있는 뭐 전류원이나 아니 전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턴 오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턴 오프. 아니 이게 턴온이 돼서 그대로 있으면 여기 밖에 우리가 테스트 전압 VT라는 이제 테스트 전압하고 그 다음에 여기 8V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이 네트워크 A라는 거에 순수한 저항을 구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전압원은 어떻게 턴오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압원 같은 경우는 전압 강화가 0V가 돼야 되기 때문에 턴오프 시킨다는 거는 이거를 숏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숏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VTH가 여기 인가해주면 ITH가 흘러가죠. 근데 이게 이렇게만 흘러가니까 결국 얘는 9ohm이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이 설명을 다시 한번 테브닌 등가 회로를 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똑같은 겁니다. 앞에 있는 요거랑 요 방법인데 이걸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여러 번 해서 풀었는데 테브닌 등가 회로 앞에서 구한 거,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한 거를 이용해서 한 번에 구해보자 이거죠. 테브닌 등가 회로에 자, 요놈 네트워크 A를 테브닌 등가 회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요놈을 날려준다고 했죠? 요놈을 날려주면 요 양단에 걸치는 우리가 전압을 양단에 걸리는 전압만 알면 돼. 요거 우리가 몰라도 된다 이거예요. 모르고 여기 안에 우리가 콘센트에 여기 끝단에 걸리는 전압만 알면 된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없애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놈이 오픈이 되는 거죠. 이거 없애면 오픈. 그럼 전류가 여기서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르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VTH라는 요 전압이잖아요. 그럼 전류가 이쪽으로 안 흘러오니까 전압 강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결국 여기에 걸리는 VTH가 결국 여기 VTH에 걸리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VTH, 6ohm에 걸리는 거. 그러면 이 전류가 지금 이렇게 가서 여기로는 안 흐르니까 전류가 이렇게 루프를 통해서 이렇게 흐른다 이거예요. 이렇게 흐르면 우리가 6ohm에 걸리는 VTH를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전압 분배 법칙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3 더하기 6 곱하기 12. 그러면 9, 6, 3분의 2, 12니까 4, 8V. 아, 그럼 VTH가 8V구나. 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가 회로 여기 8V를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항을 구해야 되는 거죠. 저항. 여기에 걸리는 저항. 그럼 여기서 바로 어떻게 구하느냐?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없이. 자, 우리가 여기 뭐를 인간해 준다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V 테스트. 그냥 테스트. VT라고 합시다. 테스트 전압. 테브닌 등가 회로에 그거를 구하니까 VTH라고 해도 되고 뭐 자유롭게 뭐 아무거나 여러분이 심볼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흘러 들어가는 놈을 ITH라고 하자 이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이제 그러면 ohm의 법칙에 의해서 테브닌 등가 회로의 그 어떤 등가 저항은 VTH 나누기 ITH로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바깥에서 인가한 이 테스트 전원에 대해서 흘러나가는 전류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안에 있는 걸 다 오프 시킨다고 했죠. 턴 오프. 그러니까
전압원이니까 어떻게 숏을 시키는 거예요. 숏. 그럼 숏을 시키면 이놈이 3옴, 6옴, 7옴 이렇게 되고 여기가 결국 VTH, ITH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놈을 또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3분의 1 병렬이니까 6분의 1. 그 다음에 해주면 6분의 1, 3분의 1이니까 6분의 3, 2가 2옴이 되는 거예요. 2옴. 그러면 구해주면 2옴이 되고 여기 7옴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TH, ITH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옴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등가 저항은 9옴이 된다 이거예요. 9옴. 그래서 8V 9옴 해서 테브닌 등가 회로로 나타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굳이 복잡하게 그렇게 안 하고 단 한 번에 할 수 있다. 테브닌 등가 회로로 어떻게 하느냐? 이 로드 값을 리무브 한 다음에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구해준다. 그 다음에 다 구해준 다음에 전압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가 등가 저항을 구해야 되니까 요 네트워크 A에 있는 놈을 다 턴오프 시킨 다음에 여기 테스트 전압을 구해준 다음에 여기서 바라보는 저항값을 우리가 구해준다. 해서 등가 저항을 구하면 우리가 테브닌 등가 회로로 나타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면 8V하고 9옴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통해서 충분히 또 다르게도 나타내 줄 수 있죠. 이것만 띄어서 보면 8 나누기 9 하면 전류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9옴이 그대로 이런 식으로 또 온다 이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전압원에 관련돼서 우리가 테브닌 등가 회로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전류원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 하면 이거는 이제 노튼 등가 회로라고 해서 우리가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테브닌 등가 회로하고 노튼 등가 회로하고 서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튼 등가 회로를 우리가 테브닌 등가 회로에서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노튼 등가 회로를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전류원에 대한 거예요. 노튼 등가 회로는 어떤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전류원하고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변형하는 게 IN 곱하기 RN이 테브닌 등가 회로로 되고 이놈이 RN이 되는 거고 이놈이 RL이 된다. 이놈이 뭐냐? 테브닌 등가 회로. 그 다음에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법칙을 적용해주면 이놈이 노튼 등가 회로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노튼 등가 회로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테브닌 등가 회로에서는 요 놈을 우리가 없애줬어요. 요 놈을 로드 저항을 없애줬어. 왜? 요 놈에 걸리는 우리가 전압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압을. 근데 노튼 등가 회로는 뭐죠? 전류원이잖아요. 전류원. 그럼 여기 안에 어떤 전류가 막 흐르는데 이놈이 순수하게 흘러나오는 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전압이 아니고. 그럼 요 놈 어떻게 해야 돼요? 숏을 시켜야 돼요. 숏을. 오픈을 시키면 아예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전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지요. 뭔가 전류원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저항을 가장 낮게 해야지 물이 흐를 때 저항이 크면 물이 잘 흐를 수 있습니까? 안 흐르잖아요. 저항값을 가장 낮춰줘야지 그 패스를 통해서 전류가 쭉쭉 흘러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튼 등가 회로에서 흘러나오는 전류 IN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놈을 숏을 시켜주는 거예요. 숏. 이 놈을 숏을 시켜줘. 그러니까 숏을 시켜주면 이 IN이 어떻게 돼요? RN으로 흐르겠습니까? 아니죠. 다 여기로 그냥 흘러나온다고. 그러니까 요걸 숏을 시켰을 때 흘러나오는 전류 IN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심볼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밖에서 바라보는 저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똑같이 테브닌 등가 회로에서 등가 저항 구하는 거하고 방법이 똑같습니다. 여기 V 테스트를 걸고 여기 흘러 들어가는 거 IT라고 한 다음에 옴의 법칙으로 구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테브닌 등가 회로는 우리가 전압원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전압원을 다 턴오프 시켰지만 자, 이거는 이제 전류원을 구하는 거니까 이 전류원을 턴오프 시키는 거예요. 턴오프. 전류원이 턴오프 됐다는 말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까? 안 흐른다는 얘기. 안 흐른다는 얘기죠. 전류가 안 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가 길이 끊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놈은 결국 뭐냐? 오픈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등가 저항을 구할 때 명심해야 되는 거. 등가 저항을 구할 때 일단 볼테지 소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숏을 시키고 등가 저항을 구할 때 커런트 소스가 있으면 오픈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바깥에서 테스트 전압을
걸어줘서 이때 흘러나가는 이 전화번호에서 흘러 들어가는 테스트 전류를 구해야지 우리가 순수하게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까지 온 거고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노튼 등가회로 테브닌 등가회로 서로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하다. 그럼 요 놈 나누기 요 놈을 해주는 게 IN이 되는 거고 IN 곱하기 RN 해주는 게 VTH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RTH는 RN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테브닌 등가하고 노튼 등가 회로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구해볼게요. 자, 먼저 테브닌 등가 회로 해봅시다. 테브닌 등가 회로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 여기가 로드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벽이야. 여기 우리 집이고 여기가 벽이고 여기가 이제 어떤 복잡한 네트워크인데 여기 이제 집 콘센트에 여기 걸리는 우리가 전압을 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압을 구하니까 요 놈을 없애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가 않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 VTH가 여기에 걸린다 이거예요. VTH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TH. 왜냐하면 전류가 여기 흐르지 않으니까 이놈이 오픈이라서 흐르지 않으니까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여기 VTH가 여기 VTH로 그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VTH가 이제 그대로 왔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구하느냐? VTH가 왔는데 이거는 이제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써야 되겠네. 네트워크 안에 전압원 전류원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두 개 이상이 있으면 뭘 썼죠? 우리가 앞 시간에서 슈퍼포지션을 썼죠. 슈퍼포지션. 자, 여기 슬라이드에서 그거를 풀기가 힘드니까 여기다 옮겨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4V 2K옴 2mA 3K옴 이렇게 됐고 여기 오픈시켜요. 테브닌 등가회로 여기 VTH라고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줘야 될 게 뭐를 구해줘야 되죠? 슈퍼포지션으로 구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테브닌 등가회로 자, 여기 전류가 안 흐르니까 요 놈이 걸리는 게 VTH고 그럼 전류가 여기 안 흐르니까 여기가 2mA가 순수하게 여기로 흐르죠. 그럼 4V 더하기 2K 곱하기 2mA 하면 8V네. 이거 그냥 나오는데 8V? 굳이 뭐 슈퍼포지션까지 구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8V가 나온다. 그러면 결국 VTH는 8V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8V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우리 또 저항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저항 여기서 바라보는 저항. 그럼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뭐를 인가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V 테스트. 그리고 여기 흘러 들어가는 게 I 테스트라고 하고 이놈은 어떻게 다 턴오프 시켜준다고 했죠? 턴오프 시키면 이게 뭐 숏. 이거는 오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회로가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 그러면 ITH라는 놈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 두 개가 어떻게 직렬이니까 OK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RTH는 OK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등가 저항으로 나타내주면 테브닌 등가 회로로 나타내주면 OK옴. 그리고 우리가 띄었던 여기 원래 1K옴이 있었던 거를 다시 연결해주면 1K옴 이런 식으로 나타내준다 이거죠. 그럼 이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하면 이놈이 어떻게 변하느냐? 8 나누기 5K 하니까 1.6m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놈이 병렬로 와야 되죠. 5K옴. 그 다음에 요거는 1K옴이 오니까 1K옴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전류가 나가는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지금 테브닌 등가 회로에서 보면 지금 전압원이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전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노튼 등가 회로 전류원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나가는 방향, 여기 전류가 흘러서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화살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없이 바로 노튼 등가 회로를 통해서 구하는 법도 한번 봅시다. 자, 다시 써봅시다. 4V
2K 2mA 3K 그 다음에 여기 1K옴이 있는데 우리가 노튼 등가회로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태블릿 등가회로에서는 오픈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전압을 보여야 되니까 근데 노튼 등가회로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숏을 시켜준다고 했어. 숏을 시켜줘서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N이라고 넣는다고 했어. 자, IN. 그 한번 봅시다. IN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IN이 흐르니까 여기 어떤 여기 3K죠. 3K. 그러니까 4V 2A IN이니까 이거 뭐 슈퍼포지션으로 해도 되겠는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슈퍼포지션.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숏을 시켜주면 2K 나가고 3K 나가니까 뭐죠?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2K, 3K, 2K 곱하기 2mA가 IN의 프라임이라고 하고 그러면 5분의 2 2mm가 5분의 4mm 0.8mA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 이제 4V에 대한 거 해주면 이거는 오픈이 되는 거죠. 오픈. 그러면 2K, 3K니까 IN의 2'은 4V 나누기 5K가 된다 이거야. 그럼 이것도 0.8mA. 그럼 여기로 흐르는 거죠. 그러면 전류원에 의해서 이렇게 흐르는 방향, 여기 IN하고 그 다음에 4V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방향이 같으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이 두 놈을 더해주면 그때 IN은 어떻게 되냐? 1.6mA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노튼 등가로 1.6mA라고 놓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되죠? 등가 저항 RN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RN은 어떻게 구합니까? RN은 아까 전에 태블릿 등가 회로랑 똑같이 구한다고 했어요. 여기 테스트 전압을 놓고 흘러가는 거 IT라고 하고 요놈을 오픈시키고 요놈을 숏을 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5K가 나온다. 자, 그럼 이건 5K.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띄었던 여기 로드 저항 1K를 다시 가져다가 붙이면 이게 이제 노튼 등가 회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해볼까요? 1.6mA 곱하기 5K는 몇 볼트예요? 8V. 그 다음에 5K는 여기로 가겠죠? 그랬더니 어떠냐? 이거랑 똑같이 나온다. 태블릿 등가 회로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노튼 등가 회로, 태블릿 등가 회로 우리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연습 문제 5.7에 있는 거 한번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3V 2K옴 7mA 5K옴 1K옴일 때 자, 이거를 우리가 뭘 구하느냐? 태블릿 등가 회로를 구하자 이거. 태블릿 등가 회로. 태블릿 등가 회로는 뭐 노튼이든 하나만 구해놓으면 뭐 자유자재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뭐 변형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태블릿 등가 회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걸리는 거 우리 VTH라고 합니다. 또 오픈됐기 때문에 여기 전압 강화가 있습니까? 여기 없죠. 그러면 그 말인즉슨 여기 VTH가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어떻게 구하느냐?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메시 어널리시스, 노드 어널리시스 뭐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한번 슈퍼포지션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슈퍼포지션. 자, 여기 걸리는 VTH를 구해야 되니까 슈퍼포지션에 의하면 첫 번째 3V에 대한 영향을 봤을 때 이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전류원은 오픈 시킨다고 해요. 오픈. 턴 오프 시켜야 되니까 전류원의 턴 오프는 오픈이기 때문에 이놈을 오픈 시키면 결국 3V 2K 5K 플러스 마이너스 VTH 프라임이 된다 이거죠. 그럼 VTH 프라임은 2K, 5K, 5K 곱하기 3V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7, 15니까 2.142V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전압원에 대한 영향을 봤으니까 이번에 이제 전류원에 대한 영향 봐야 되죠. 그럼 전압원을 우리가 턴 오프 시키면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숏. 그렇죠. 숏. 2K 밑으로 7mA 5K 이거 간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TH의 2'이 된다 이거죠. 자, 2'인데 여기 우리가 그럼 뭘 쓸 수 있죠? 전류 분배 법칙이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가서 이쪽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른다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 7mA가 되는 거고, 그러면 V2'은 2K, 5K, 2K 곱하기 마이너스 7mA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쭉쭉쭉쭉 구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10V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같죠? 그러니까 VTH는 방향이 같으니까 이거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이 더해주면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7.858V가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구했습니다. 등가, 태분인 등가 회로에 이 놈을 구한 거야. 마이너스 7.858V. 그럼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 이것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등가 회로에서 요거 해서 여기서 바라보는 RTH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먼저 뭘 해줘야 돼? 요 놈을 턴 오프 시켜야 된다고 했죠? 턴 오프. 그럼 전류원을 턴 오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전류원 턴 오프 시키면 숏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EK가 되는 거고, 그러면 전압원을 턴 오프 시키면 숏이 되고 전류원을 턴 오프 시키면 오픈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뭐가 나오죠? 5K 옴이 되고 여기는 1K가 있는 거예요. 1K. 그리고 여기 우리가 원하는 어떤 테스터나 VTH를 인가해서 ITH를 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요 상황에서 요 놈이 뭐죠? 병렬이죠. 병렬. 그러면 2K, 5K가 되는 거고. 그래서 2K, 5K 해주면 이거 어떻게 돼요? 2K, 5K 해주고, 그 다음에 1K는 어떻게 돼? 직렬이잖아요. 직렬.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2.429K 옴이 됩니다. 이게 VTH, ITH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계산해주면 이거는 2.429K 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태분인 등가회로. 그러면 노튼 등가회로를 어떻게 변형해주면 됩니까? 노튼 등가회로는 이런 식으로 해줘갖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때 요거 아래는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은 게 옵니다. 똑같은 게 2.24 똑같은 거 2.429K 옴이 온다고 했고, 요거는 어떻게 계산되냐? 마이너스 7.858 나누기 요 저항 2.429K 옴이 된다고. 이게 뭐냐? 마이너스 3.235mA가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노튼 등가 회로의 법칙을 이용해서 풀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것도 어떤 식으로 풀 수 있죠?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그럼 요거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면 어떻게 돼? 방향 이렇게 되고 3V 나누기 2K니까 1.5mA가 되는 거고 2K 옵이 되는 거고, 요거 밑으로 가는 거 7mA가 되는 거고, 여기로 가니까 5K 옴이 되는 거고, 요거는 1K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 위로 가는 거 아래로 가는 거 이게 병렬로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래로 가는 게 더 강하니까 이게 5.5m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놈하고 병렬이죠. 2K, 5K, 1K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여기 우리 태분인 등가회로 했듯이 VTH라고 하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흐르니까 2K 병렬 5K 곱하기 마이너스 5.5mA를 해주면 이거 똑같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7.858V로 해가지고 우리가 태분인 등가회로 구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쩌면 뭐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더 빠르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태분인 등가회로 하는 것보다. 근데 이제 회로가 복잡해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태분인 등가회로를 이용해서 푸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게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이 빠를지 아니면 태분인 등가회로가 빠를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해서 풀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보자.
자, 여기죠. 우리가 이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전에 이제 슈퍼포지션 했을 때 종속 전류원, 종속 전압원이 있으면 그건 없애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회로 안에서 흐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 전압원, 그러니까 볼테이지 소스, 커런트 소스는 우리가 턴오프 시킬 수 있지만 종속 전류원이나 종속 전압원은 회로 내에서 흐르는 전류에서 회로 내의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턴오프 강제로 시킬 수 없다고 슈퍼포지션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테브닌 등가회로 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턴오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생긴 이제 테브닌 등가회로의 Vx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은 여기 전류, 종속 전류원이 있어서 이놈이 요로는 흐를 거고 요로는 흐릅니까? 안 흐르죠. 왜 안 흐르느냐? 여기 오픈이기 때문에. 오픈이기 때문에 안 흘러. 그럼 전압 강화가 없어.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여기 걸리는 게 Vx가 그대로 걸린다 이거야. Vx가 플러스 마이너스 Vx. 자, 그럼 Vx 하면 아까 전에 이게 여기는 안 흐르고 그러면 이게 요로만 흐르는 거잖아요. 종속 전류원에서 하는 Vx.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로 흐르는 게 결국 Vx 여기 전압 빼기 4V 나누기 2K옴하고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 우리가 계산해 주면 Vx는 8V 이렇게 8V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뭘 해줘야 되냐? 저항을 구해야 해요. 저항. 이제 테브닌 등가회로에 여기 걸리는 Vx를 구했으니까 우리 여기 뭐 VT를 놓고 VT를 놓고 흘러가는 게 IT라고 합시다. 자, VX를 우리가 VT라고 했으니까 이 놈도 이제 VT로 바뀔 거야. VT로 바뀌고 우리가 독립 전류원이나 독립 전압원은 턴 오프 시킬 수 있다고 했죠. 턴 오프 시키면 이건 숏이 되는 거야. 숏이 되면 어떻게 되죠? 회로가 2K VT 흘러나가는 거 3K. 그림그리가 참 애매한데, 자, 그냥 여기 한번 해봅시다. 흘러가는 거 IT 바로 해봅시다. 자, 여기 흘러가는 거 IT고 여기 이제 숏이에요. 숏이고 하면 자, 여기 노드로 해서 우리가 KCL 한번 해봅시다. 들어가는 게 4.0분의 VT. 여기가 IT가 흘러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IT가 흘러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VT였으니까 VT 빼기 3K 곱하기 IT가 여기 될 거야. 그러면 VT 빼기 3K IT가 되고, 요 놈을 2K로 나누면, 자, 여기 들어가는 거 방향은 반대 방향이죠. 여기 VT 3K IT 이쪽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면 VT하고 IT에 대한 관계식을 구할 수 있는데, 이때 VT하고 IT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게 얼마냐? 10K옴이 나온다는 거야. 10K옴. KV에 요 노드를 해서 KCL을 적용해주면, 자, 이거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할게요. 자, 이거 숏 시켜준다고 해서 숏.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여기 테스트 전압, 여기서 바라보는 저항을 구해야 되니까 테스트 전압 VT를 인가했어요. 그러니까 VX가 VT로 변했으니까 이거는 VT로 변할 거야. 그리고 강제로 흘러가는 거 IT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라보는 등가 저항을 R 이퀴벌런트라고 하면 VT 나누기 IT잖아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 IT가 되는 거고,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 IT가 VT 나누기 4천이 되는 거고, 그럼 그때 여기서 흘러가는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 전압이 VT라고 했으니까 여기 IT가 흐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K IT가 될 거라고요. 전압 강화가. 그러니까 VT를 빼주면 이놈이 VT 빼기 3K IT 값이 전압이 돼. 그러니까 전압이 여기에 걸렸으니까 당연히 여기 0V로 잡고 하면 0 빼기 VT
3K IT 나누기 2K가 되니까 여기 이 노드에서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을 계산해주면 우리가 VT하고 IT하고 관계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느냐? 10K옴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속 전압원이나 종속 전류원이 있으면 이게 약간 계산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했던 거 원리 원칙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하면 전혀 문제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종속 전압원이 있을 때 여기서 바라보는 이퀴볼런트 저항을 어떻게 구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5인데 이게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1A라는 테스트 전류원을 놓고 이게 흘러갔을 때 여기 V 테스트를 구하는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VT라는 걸 놓고 우리 흐르는 걸 IT라고 넣으면 되는 거야. IT.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R 이퀴볼런트는 VT 나누기 IT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IT하고 여기 흘러나가는 I하고 이런 반대 방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일단 명심해야 되고.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VT이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T H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압원이 있으니까 여기 흘러가는 거는 1.5I 빼기 VT H 나누기 3 하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흘러가는 게 IT가 되는 거고, IT.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여기 여기로니까 방향이 지금 반대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VTH 나누기 2가 돼서 이게 뭐냐? 0이 된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KCL 법칙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전류가 I라는 게 지금 여기 마이너스 IT잖아요. 요거에서. 그럼 이걸 대체하면 마이너스 1.5IT 빼기 VTH 나누기 3이 되는 거고, 그럼 IT는 2VTH가 되니까 우리가 옴의 법칙,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냐. 정리를. 여기. 그래서 정리를 해줬으면 그때 나오는 게 뭐냐? 0.6옴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아마 이게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서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독립 전류원, 독립 전압원이 있는 상태에서 등가 저항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다 턴오프 시켜버리면 되거든. 근데 종속 전압원이나 종속 전류원이 있는 경우가 약간 트리키해. 왜냐면 끌 수가 없고 우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강의 노트에 나온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개 중 어느 거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편한 거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방식, 그걸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흘러나오는 거 I라고 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뭘 구해야 되느냐? R 이퀴벌런트 요거를 구해주는 거예요. 요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자, 아까 얘기했죠? 테스트 전압 VT를 여기에 강제로 인가해. 그러면 전압이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니까 흘러나가죠. 이렇게 IT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우리가 여기로 가는 방향 I가 여기 1.5I로 해서 종속 전압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I하고 IT는 어떤 관계예요? 마이너스 관계가 있는 거죠. 방향이 틀리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럼 R 이퀴벌런트라는 거는 뭐냐? 우리가 요거를 전체를 어떤 저항 값으로 보는 거야. 저항. 등가 저항. 이렇게 R 이퀴벌런트라고 놓고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VT, 그 다음에 여기 IT라고 하면 R 이퀴벌런트 어떻게 구합니까? VT 나누기 IT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요 R 이퀴벌런트를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저항을 의미한다 이거야. 자, 그러면 한번 구해 볼까요? 일단은 이게 VT니까 여기 어떠한 저항도 없어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T 그대로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IT니까 여기 이 노드를 중심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 KCL을 써봅시다. KCL은 뭐죠? 한 노드를 중심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합은 0이다.
한 노드를 중심으로 나가는 모든 전류합은 0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가는 방향 i가 되죠. 합이라고 했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것도 나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VT 나누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가는 방향이 요거죠. 근데 여기 지금 VT고, 여기 전압이 VT고, 여기는 1.5i니까 전압 강화가 여기 생길 거야. 전압 강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VT 빼기 1.5i 나누기 3옴은 이게 뭐냐? 0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봅시다. 각 변에 6을 곱해요. 6i, 3vt, 그 다음에 2vt, 그 다음에 3i는 0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해주면 5vt가 되는 거죠. 이거는 3i는 0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퀴벌런트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죠? VT 나누기 IT잖아. 근데 여기는 뭐예요? I가 있는 거죠. 근데 I하고 VT의 관계식이 요거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져가서 딱 써주면 5VT는 어떻게 됩니까? 3IT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 맞춰주면 IT를 여기다 보내고 5를 여기다 보내면 VT 나누기 IT는 3 나누기 5니까 얼마? 0.65옴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퀴벌런트는 0.65옴.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0.65옴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VT라고 놓고 여기서 바라보는 건 이퀴벌런트라고 해서 등가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옴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구해줬어요. 그러면 우리 강의 노트에서는 어떤 방식을 풀었는지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강의 노트는 1.5i, 3옴, 그 다음에 요거는 2옴 있는데 우리가 여기 강제로 1A를 놓은 거야. 1A. 1A에 테스트 전류원을 놓고 이때 걸리는 게 VT라고 했어요. 여기 양단에 걸리는 거. 자, 똑같은 얘기예요. 앞에서 아까 전에 내가 어떻게 놨죠? VT라고 놓고 흘러 들어가는 걸 IT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1A를 놓고 VT를 구한 거야. 그럼 1A가 결국 이렇게 흘러 들어갈 텐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게 REQ라고 했죠. REQ 등가 저항식으로 모델로 해주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A고 여기 걸리는 게 VT니까 VT는 어떻게 돼? 옴의 법칙에서 REQ 1A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REQ는 결국 VT, 즉 요 전압이 REQ가 된다라는 거예요. 1A를 여기다 넣음으로써.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 I의 방향이 어떻게 됐다고 했죠? 나가는 방향이 I로 됐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1A가, 그러니까 I는 마이너스 1A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 여기 VT라고 했으니까 KCL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KCL.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VT니까 여기 나가는 거 어떻게 되죠? VT 나누기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VT니까 VT 빼기 1.5I 나누기 3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 나가는 게 I 방향이니까 I는 이렇게 0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6을 곱해 볼까요? 3VT, 2VT, 3i 플러스 6i는 0. 그러면 5vt, 3i는 0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i가 얼마라고 했죠? 마이너스 1A니까 5vt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고, 그때 vt는 얼마? 0.6이 된다고 했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등가 모델에서 vt가 곧 이퀴벌런트 저항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 그대로 오면 이게 0.6 어떻게 돼요? 옴이 된다 이겁니다. 자, 똑같아요. 값은 똑같이 나오는데 VT라고 놓고 IT라고 놓고 해서 이런 옴의 법칙, 관계식을 우리가 유도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이 IT를 여기다가 강제로 1A를 놓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뭐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결과는 같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편한 거, 익숙한 거 그걸 쓰시면 됩니다. 자, 한번 우리 문제 풀이 계속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책에 있는 거 5.8입니다. 자, 종속 전류원이 이렇게 있어. 이게 0.01 V1이에요. 그리고 요게
20K 옴이 있고 여기가 어떻게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100V가 있어. 그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 V1 플러스 마이너스 V1이다 이거. 그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뭐냐? V1을 먼저 구해보자요. V1이 얼마인지. 자, V1을 이제 구하려고 보는데 저거 지금 오픈인 상태잖아요. 오픈인 상태. 그럼 전류가 흐릅니까? 전류가 안 흐르죠?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죠? 전류가 안 흐르니까 여기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 여기에 지금 전류가 여기 안 흐르잖아요. 전류가 여기로. 전류가 안 흐른다는 거는 종속 전류원에서 나오는 놈이 이렇게 나와서 어디로만 간다는 거예요. 밑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여기를 안 가. 오픈이니까. 그럼 이때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냐? 20K 곱하기 0.01 V1이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100V가 있네. 100V가 있으면 이놈이 어떻게 돼? V1이 된다 이거죠. 왜냐면 지금 여기가 V1 전압인데 여기 100V가 있으니까 여기에 걸리는 게 결국은 V1 빼기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류원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가니까 여기 오픈이라서 여기는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식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주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없애주고 하나 둘 셋 하면 200V1 100V1 그러면 199V1 마이너스 100 그러므로 V1은 얼마?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02.5mV가 된다 이거예요. 여기 걸리는 전압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저항입니다. 저항을 구하는데 똑같은 거 한번 더 그려볼게요. 0.01V 20K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100V가 있고 자 여기서 바라보는 R 이퀴벌런트를 구하는 거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뭐 1A를 놓고 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VT에다가 놓고 여기 방향을 IT라고 놓고 해서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아까 전에 V1이라고 했는데 이놈이 지금 VT가 된 거죠. 그러면 이 놈이 어떻게 돼요? VT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가 REQ VT가 되는 거고 IT가 되는 건데 그러면 REQ는 VT 나누기 IT가 되는 거야. 이걸 구하면 돼. 요 관계식만.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VT를 인가했기 때문에 요 내부에서 꺼줘야 되는 게 뭐죠? 독립 전류원, 독립 전압원은 다 꺼줘야 돼. 그러면 여기 보면 독립 전압원만 있네? 그럼 이거 꺼줍시다. 전압원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0V가 되니까 숏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리해주면 20K가 되고 VT가 되고 IT가 된다 이거야. 자, 여기 전류원이죠, 전류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거 노드를 기준으로 여기 들어오고 여기 IT 들어오고 여기 좀 병렬이니까 여기 VT 걸리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여기 노드를 기준으로 KCL 쓰면 어떻게 돼요? KCL 들어오는 놈 0.01 VT 들어오는 놈 IT 나가는 놈은 어떻게 되니까 VT 나누기 20K가 되는 거잖아요. 20K.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럼 20K를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자, 20K를 양변에 곱해주면 20 하나 둘 셋 0.01이면 자 하나 둘 200 VT IT VT가 되는 거죠. 199 VT 마이너스 IT 그러므로 R 이퀴벌런트는 아까 전에 여기서 뭐라고 했죠? VT IT라고 했으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은 1 나누기 199가 된다 이거예요. 뭔가 좀 결과값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거 숏을 시킨 거고 VT고 IT고 흘러가서 보면 KCL에 의해서 0.01 VT가 흘러가는 거고 20K니까 VT니까 나가는 거고 10K VT IT 계산 착오가 있었네. 20K를 여기 곱하고 여기 곱해야 되는데 여기다 안 했었어요. 200 VT 셋 IT VT 그러니까 넘어지니까 199 VT 여기 IT 그러니까 VT IT는 199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써주면 마이너스 105.55옴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등가 회로 태분인 등가 회로를 계산해 주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서 구한 거 얼마죠? 마이너스 502.55 5mV 그 다음에 저항 마이너스 100.5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로 네거티브 저항이라는 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수동소자로 만들 때. 근데 회로상에서는 네거티브 저항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줘야 할 경우가 있어. 나중에 여러분이 전자회로의 오실레이터를 배우면 오실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부성 저항이라고 해서 네거티브 저항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숫자적으로 네거티브 저항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가면 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태분인 등가 회로죠. 그럼 노튼 등가 회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노튼 등가 회로 방향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02.5mV 마이너스 5옴 해주면 되고 요거 마이너스 100.5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노튼 등가 회로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분인 등가 회로 지금 종속 전압원과 종속 전류원이 있는 경우를 봤는데 한번 예제 문제 또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합시다.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익숙해질 때까지. 자, 5A 있고 자 여기 4옴이 있고 좀 복잡합니다. 이번 문제는 2옴이 있고 6옴이 있고 2옴이 있고 여기 이제 오픈이야. 오픈된 상태에서 A 노드, B 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에 이제 종속 전압원이 있어. 그래서 EVX. 근데 VX가 어디냐? VX는 여기에 걸린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VX.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여기 걸리는 거 우리가 태분인 등가회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갖고 우리가 요 A, B에 걸리는 요 전압 VTH를 구하는 거고 A, B에서 바라보는 R 이퀴벌런트를 구해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VTH REQ 요 태분인 등가 모델을 만들어주는 게 이번 문제의 목표입니다. 자, 그때 종속 전압원이 있는데 디펜던트 소스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4옴 양단에 걸리는 VX에 대해서 온다 이거를 우리가 구해주기 위해서 메쉬 어널리시스를 한번 써봅시다. 여기 흐르는 거 우리가 I1 여기 흐르는 거 I2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거 I3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VTH라고 했죠. VTH가 A, B에 걸린다고 해. 근데 지금 전류가 여기 흘러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흘러가죠. 왜냐? A, B가 오픈이니까. 그럼 VTH가 결국 여기 VTH 이렇게 걸린다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VTH는 어떻게 정의가 돼요? 여기 메쉬 어널리시스에서 I2가 요 방향으로 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6 곱하기 I2로 우리가 정의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다음 VX는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양변에 걸리는 거 4옴에 걸리는 거니까 VX는 4 곱하기 내려가는 거 I1 그 다음에 치고 올라오는 거 I2니까 순수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I2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메쉬 어널리시스 세 번째 I1이 이쪽 방향인데 I1이 시계 방향인데 지금 5A도 시계 방향하고 똑같이 있죠. 그럼 I1은 뭡니까? 5A
가 돼서 여기다 대입해주면 20 빼기 4i2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루프 1은 이게 루프 1에 대해서는 요거 한 개씩 났고 루프 2 한번 볼까요? 요거 자, 요거 이제 해주면 어떻게 되죠? 2옴에 대해서 i2가 요로 가죠. 오랜만에 해봅시다. i2가 요로 가죠. 근데 요 반대 방향 i3가 요로 가니까 지금 여기 시계 방향으로 우리가 루프 2를 보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돼. 그러니까 i2 빼기 이거를 방해하는 거 i3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여기는 지금 루프가 없고 VTH가 그대로 온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 6i2가 된다 이거야. 그리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 올라가는 방향이죠? 4i2인데 지금 i1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해? 방해를 하고 있죠. 근데 i1이 5A라니까 이게 5A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 12i2 빼기 2i3는 20이라고 해서 1번 공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루프 3에 대해서 해봅시다. 루프 3 보면 지금 방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i2가 가면서 어떻게 되죠? 방해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i3 빼기 i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쪽 방향인데 지금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방향이 틀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주면 마이너스 2vx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vx에서 2vx는 0이 된다 이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vx가 요 관계식이라고 했죠. 이거를 여기다 넣어서 쓱쓱쓱쓱 정리를 해주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6i2 더하기 2i3는 40으로 해갖고 이게 두 번째 공식이 나온다 이거. 자, 그러면 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i2, i3를 구할 수가 있어요. i2, i3를 구하면 i2는 3분의 10A가 나오고 i2는 얼마? 10A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태분이 등가회로가 지금 여기에 걸리는 거라고 했죠. VTH. 근데 VTH가 여기서 보면 요거라고 했어. 그럼 i2가 요거니까 이게 얼마? 60V가 되네. 60V. 아니. 이게 i2죠. i2. 이게 i3고. 요 놈이 가네. 요 놈이 여기로 가니까 어떻게 돼? 3분의 10이니까 나누기 2니까 20V가 돼요. 20V. 그러면 요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20V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구하는 게 R 이퀴벌런트 구해야 돼. 자, 그럼 R 이퀴벌런트는 우리가 또 어떻게 구해줄 수 있죠? 자, R 이퀴벌런트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되는 게 요놈 다 꺼줘야 되냐. 독립 전류원, 독립 전압원은 다 꺼줘야 된다. 자, 여기서 바라봐야 되니까. 그럼 꺼주면 이거 어떻게 되는 오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오픈됐을 때 우리가 한번 회로를 볼까요? 자, 다른 색깔로. 자, 4옴, 2옴, 6옴, 2옴, B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2VX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REQ를 구해야 되는데 뭘 넣으면 되죠? 테스트 전압 VTH를 넣고 흘러가는 거 IT, 테스트 그냥 VT라고 합시다. VT를 하고 IT라고 놓고 우리가 한번 풀어줘 봅시다. 자, 풀어주면 자, 지금 루프가 새롭게 생겼는데 새롭게 생겼죠. 루프가 요 놈의 루프를 우리가 I1이라고 하고 요 놈의 루프를 I2라고 하고 여기 VTH가 생김으로써 여기 루프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I3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루프 1에 대해서 한번 또 KB 매스 어널리시스 한번 해봅시다. 자, 해보면 이 I1 빼기 I2 빼기 2VX는 0 이게 나오면 정리해주면 I1, 3, I2는 0이 된다 이거야. 자, 루프 2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해보면 4I2 여기 VX 계속 있습니다. 4I2가 되고 지금 요 놈에 대해서는 2I2 빼기 I1이 되는 거고 요 놈에 대해서는 6 곱하기 I2 빼기 I3가 돼가지고 이건 0이죠. 이거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I1 6I2
3i t는 뭐가 돼요? 0이 된다 이거예요. 0.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i3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vt를 인감해서 테스트 전류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니까 이 관계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i3가 대체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루프 3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루프 3는 이쪽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EI3, 이거 방향 VT, 그 다음에 6은 I3 빼기 I2가 되는,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자, I3를 마이너스 IT로 대체해서 해주면 8IT VT 빼기 6I2는 0이 나와요. 0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식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어. 그럼 이거를 그 다음에 요거 나왔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R 이퀴벌런트는 뭡니까? VT, IT의 관계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보면 VT 있고 IT가 있는데 지금 I2 놈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표현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I2를 뭔가를 대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관계식하고 요 관계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I2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I2가 어떻게 나오느냐? 요 두 개에 의해서 해주면 9I2 더하기 3IT는 0이 된다 이거예요. 연립방 정식을 풀어주면. 그럼 이거는 I2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3분의 1 IT가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I2에다 대입을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IT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VT가 돼서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 관계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걸 해주면 6IT는 VT가 되는 거고, IT로 넘겨주면 6IT VT가 되니까 결국 이게 뭡니까? 6옴이 된다 이거예요. 6옴. 그래서 우리가 테브닌 등가 회로를 마지막으로 해주면 이게 6옴이 돼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어떤 식이? 이렇게 복잡한 회로가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VTH 20V가 되고 여기서 바라본 저항은 6옴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노튼 등가 회로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 나누기 6 방향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6옴이 이렇게 온다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 이제 노튼 등가 회로에 대해서 다 이제 봤고요. 노튼 등가 회로에서 테브닌 등가 회로 뭐 자유자재로 변환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종속 전압원, 종속 전류원이 있는 경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봤습니다. 왜냐면 그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잘 따라와 봐요. 그 다음에 우리 등가 저항 구하는 방식은 테스트 전압을 넣고 테스트 전류가 흘러가는 거, 오메가 법칙으로 해서 우리가 풀어준다는 거, 아니면 우리가 거기다가 1A를 넣고 그 1A 전류 소스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VT 전압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VT 전압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테브닌 등가 회로를 배웠는데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라는 것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게 뭐냐? 테브닌 등가 회로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냈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하고 테브닌 등가 회로를 구하고 나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죠? 다시 로드 아래를 다시 갖다 붙인다 이거예요. 테브닌 등가 회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놈을 띄웠지만 이제 다 구하고 나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갖다 붙인다 이거예요. 그럼 그럴 때 여기에 최대의 전력이 공급이 됩니다. 어떤 조건에서 이게 공급이 되는지를 봐요. 자, 원자력 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우리가 VS라는 어떤 전력을 원자력 발전소에서 VS라는 이제 전압을 생성하는데 여기 이제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데 와이어가 되게 길다고 했죠. 우리 도시 집까지 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막 손실이 일어난다고. 손실이 일어나서 실제로 여기서 100을 생성했는데 여기 도착했더니 만약에 50이 왔다 하면 우리가 50%를 손실을 보는 거잖아. 전력을. 그럼 이게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맥스로 거의 뭐 맥스에 가깝게 최대의 전력을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한 이 전력을 최대한으로 우리 집까지 배송할 수 있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자 이거예요.
자, 어떤 조건이어야 되냐? 자, 이게 원자력 발전, 원자로, 그 다음에 이거 도선, 그리고 태블릿 등가로 이런 식으로 나타냈어. 근데 여기 로드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조건이어야지 여기에서 생성된 전력이 최대한 여기 로드까지 갈 수 있느냐? 손실을 미니멈 손실 최소화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전력 여기에 구하는 전력을 이제 PL이라고 하면 VLIL이죠. VLIL이 된다 이거야. 자, 근데 IL은 어떻게 구합니까? IL 어떻게 구해? VS 오메 법칙에 의해서 잠깐만, 이거 오메 법칙에 의해서 VLIL RL이니까 IL의 제곱 RL이 되는 거고, IL은 RS RL VS의 제곱이니까 RL이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맥스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이 로드 값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이 컴플렉스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이 값은 우리가 건들 수가 없어. 우리가 그 벽에 콘센트에 우리가 뭐 컴퓨터도 꽂을 수 있고 뭐 핸드폰도 꽂을 수 있고 냉장고도 꽂을 수 있고 에어컨도 꽂을 수 있지만, 여기 이 벽 콘센트 오기 전까지, 원자로에서 오기 전까지 여기 모든 이 네트워크를 우리가 건들 수 있습니까? 못 건드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바깥에서 꽂을 수 있는 가전제품만 바꿀 수 있대. 즉 RL만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 RL을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전력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0이 되는 우리 RL 값을 구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미분해 봅시다. 미분해 보면 RS RL의 4제곱 그리고 VS의 제곱 RS RL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VS의 제곱, 그 다음에 RL 여기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RS RL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 그럼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했죠? 0이 되는 값이면 이거 날리고 이거 날리고 하면 RS 더하기 RL이 2RL, 즉 RS하고 RL이 같아질 때, 즉 RS하고 RL이 같을 때, 여기 소스에 있는 요거 이제 소스 저항이라고 하는데, 여기 태블릿 등가 회로에 있는 이 소스 저항하고 여기 로드 저항하고 같을 때가 전력이 맥시멈 전력,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죠. 여러분 책 5.10 연습 문제 5.10에 있는 겁니다. 자, 2K 옴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20V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0V가 있고 2K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40V가 있고, 우리가 여기가 Rout이야, Rout. 그러면 우리 먼저 뭐를 해야 되냐? 태블릿 등가 회로를 한번 구해볼까요? 요 놈을 잠깐 떼고 여기서 바라보는 VTH하고 R 이퀴벌런트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태블릿 등가 회로를 구해보면, 자, 여기 VTH니까 자,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가 I1 되고 VTH. 자, 여기가 VTH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40이니까 여기 값은 아마 VTH 플러스 40V가 될 거예요. 여기 걸리는 게. 그러면 여기 양단에 2K에 걸리는 거는 VTH 더하기 10V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20V니까 여기에 걸리는 게 뭐냐? VTH 플러스 60V가 아마 걸릴 거다 이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KVL 써볼까요? I1으로 해주면 이게 어떻게 돼? 처음에 여기 30V 더하기 여기 VTH 2K 곱하기 I1,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니까 2K 곱하기 I1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플러스 20V, 이게 0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4Ki1은 얼마? 마이너스 50이니까 I1은 마이너스 12.5mA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I1이 12.5mA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걸리는 전압이 지금 여기 걸리는 2K 걸리는 전압이 2K 곱하기 I1이 VTH의 10V니까 결과적으로 VTH는 어떻게 되죠? 2K I1 빼기 10V가 되니까 요거 그대로 넣어줘 갖고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VTH는 마이너스 35V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5V.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35V가 양당에 걸린다는 걸 알았고 이제 저항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 다 턴오프 해줘야 되죠? 턴오프 해주면 한번 해보십시오. 턴오프 하면 2K가 나고 이거 숏이 되죠? 숏. 이것도 숏 되죠? 그럼 이것도 2K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숏이 되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 R 이퀴벌런트는 2K 병렬 2K니까 이게 2분의 1 그러니까 2K니까 이게 1K가 되는 거네. 1K. 그쵸? 1K옴이 되는 거네. 1K옴. 그럼 이거 테브닌 등가회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35V 1K가 된다 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띄었던 잠시 제거했던 Rout을 갖다 붙이면 이런 꼴로 돼요. Rout.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1번 Rout이 3K 옴일 때 여기에 걸리는 전력 PL은 얼마냐 이거야. 그럼 IL의 제곱 곱하기 Rout이잖아요. IL이라는 건 어떻게 됐어? 1K, 3K, 마이너스 35V의 제곱에 이게 얼마? 3K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230mW가 된다 이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맥스 파워죠. 맥스 파워. 언제 맥스 파워가 걸린다고 했죠? 1K, 요것도 1K일 때. Rout이 1K가 됐을 때 맥스 파워 된다고 했어요. 이 소스에 있는 저항하고 이 로드의 저항하고 같을 때가 맥스 파워라고 했죠? 그럼 그거 우리 계산해 볼까요? PL은 1K, 그다음에 마이너스 35V의 제곱 1K 해주면 얼마? 306mW가 걸린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Rout에서 20mW가 소비될 때 Rout 값이 얼마냐? 그거예요. 자, 그러면 요 공식 PL은 IL의 제곱 Rout이야. 근데 이게 얼마? 20mW래. 20mW면 이게 0.02W잖아요. 그럼 Rout이 얼마냐? Rout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IL은 뭐야? IL은 아까 전에 여기 1K 더하기 Rout 마이너스 35의 제곱의 Rout 하면 우리가 요거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죠. 그럼 2차 방정식 풀어주면 어떻게 나오느냐? Rout은 두 개가 나오겠지. 2차 방정식이니까 59.2K 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88옴이 나온다 이거예요. 즉 우리가 1K일 때 여기 요 놈이 1K일 때 맥스를 찍고 그 다음에 이게 3K일 때 이제 점점 떨어진다는 의미고 파워가 그리고 이게 20W가 되는 거는 이 59K면 자 이렇게 보겠어요. 이게 이제 파워라고 하면 이게 Rout이라고 하면 Rout이 1K일 때 맥스 306mW를 찍고 3K일 때 230mW를 찍고 여기 3K 그 다음에 59로 쭉 갔더니 이게 20mW까지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이거 올라가죠. 이렇게 떨어진다. 그래서 맥스 파워는 1K옴에서 우리가 소모된다는 거를 이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요거 그냥 요거 이런 그래프로 그려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는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전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테브닌 등가 회로의 이제 소스하고 그 다음에 로드 저항하고 같을 때가 된다. 맥스 최대 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델타 Y 컨버전인데 이거는 그냥 이거 다 유도해서 풀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RA라는 거를 우리가 R은 이게 지금 Y 모델이고 이게 이제 델타 모델인데 서로 컨버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를 요렇게 컨버전할 때 이 R는 요거의 값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고 R3는 요런 여기 값들이 와서 정의가 된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언제 쓰이냐? 요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요런 경우.
이런 경우는 되게 해석하기가 힘들잖아요. 해석하기 힘드니까 요 놈을 이제 y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y로. 자, 그러면 한번 예제로 봅시다. 요 놈을 이제 y꼴로 해주면 이제 y꼴이 이제 이렇게 되고 저항이 와서 하나 합쳐서 이렇게 이제 이런 꼴로 되는데 이때 요거의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요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풀어주면 요거의 저항은 자, 이게 y잖아요. y R3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요거 3개 하고 여기 R3가 되니까 RA 곱하기 R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의 저항은 어떻게 되냐? 즉 요거 3개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4에 요거 양단을 곱하면 이건 4 하니까 8 2분의 1옴이 되는 거고 요거의 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1 더하기 3 더하기 4에 양단을 12옴이니까 2분의 3옴이 되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1 더하기 3 더하기 4에 요거니까 3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8분의 3옴이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y를. 그러면 이거 직렬이 되는 거잖아요. 직렬? 그럼 더해주고. 그다음 이거 병렬이니까 병렬로 계산해주고. 그다음 이거 직렬로 해서 해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가 저항 모델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외우기가 힘들어요. 외우기가 힘드니까 여러분이 이거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모델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면 돼요. 자, 요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갖고 요 놈이 이제 R1, R2, R3라고 할 때 R1이라는 거는 RA 더하기 RB 더하기 RC고 기본적으로 이건 다 오는 거고 여기에 그 다음에 R1에 가까이 있는 게 뭐야? RA하고 RB죠? 그러니까 RA 곱하기 RB 그것도 R3가 되는데 R3에 가까이 있는 게 RA, RC니까 이런 식으로 곱셈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모델을 이런 식으로 변환해 주기 위해서는 RA는 여기 R1, R 여기 각각 곱하기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놈이 밑으로 와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전혀 외울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뭐 책에 유도하는 방법이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변환이 가능한지만 여러분이 한 몇 문제 풀어보면 이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델타 모델 있는 것을 우리가 Y 모델로 바꿔서 바로 직렬 병렬로 통해서 합쳐주면 간단하게 우리가 저항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칠 거고 여러분 꼭 복습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뭐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